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노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날 규제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서울 아파트도 시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경기권 일대가 풍선 효과로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완연이 되자 또 칼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경기권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김포와 파주 정도 빠졌는데 여기는 지금 단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매수를 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서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와 대전도 함께 규제 지역으로 흡수가 되었죠. 얼마 전에 저희 회원분이 청주 물건을 들어갔는데 60명이 들어갔어요. 60명. 아파트 투자, 지방 청주 아파트인데 60명이 들어가는 거 보고 와, 좀 심하긴 심하구나. 많이 단기 과열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매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좀 지역을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권 이상으로 강원, 충북, 충남 그리고 이제 광역시 등등 해서 조금 더 지역을 넓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규제로 묶여버리면 대출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한 나중에 양도를 할 때도 세금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두 가지 가장 큰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뭐죠? 강남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거는 경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거면 얼마든지 경매 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는 투자 방법에서 경매 투자를 선호를 하는데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주담대가 전면 금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1인 법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법인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뭐 PD수첩도 그렇고 언론에서 상당히 법인 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으로 방송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사업자 대출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억, 20억 있으면 강남권, 뭐 서울 중요 지역의 아파트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뭐 대출을 끼든 뭐 갭을 이용하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소액으로 1억 안팎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끼지 않고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애로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경매 물건이요. 총 15,000건에서 약 2만 건 정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전국의 아파트가 약 2,500에서 2,700건 정도 됩니다. 2,700건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대단지 3,000세대의 큰 대단지의 물건의 수도 안 되거든요. 전국 통틀어서 경매 투자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시세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경락장금 대출까지 싸잡아서 같이 묶어버렸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수도권의 아파트는 정부 규제에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역을 넓혀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아닌, 주택이 아닌 물건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뭐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창고,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등의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요새 단기 급등을 하니까 시세 차익형으로 아파트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현금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서 결국엔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만들어내는 게 좀 더 현재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무인 점포들이 늘어날 겁니다. 무인 점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인건비가 너무 높거든요. 일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운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인원을 줄이고 종업원을 줄이고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무인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목을 할 겁니다. 렌탈 스튜디오, 그리고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그리고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등등의 무인 점포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는 시세 차익을 내면서 종잣돈을 불리는 그런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게 현재 규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정책이 세게 나오면 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급격하게 심리가 좀 얼어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투자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손쉽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성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지 심리 자체가 얼어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주 매각가율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원이나 감정가 대비 매각가율 퍼센테이지도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08년이나 2014년, 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거든요. 좋은 물건들 얼마든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이렇게 나오고, 지금 뭐 투자를 해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투자를 할 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들이 투자를 할 때 우르르 몰려가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상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좀 꺾이고 조금 더 힘들어 할 때 내가 정말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안목을 지금부터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는 첫 번째로 마인드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시고 경제적 자유 이루세요. 감사합니다.